네, 이제 미니 배치 버전의 소프트맥스를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구현하는 것만 봤을 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여기 있는 이그젠플들을 다른 셀에서 조작해 보면서 왜 트랜스포즈를 해야 되는지, 어쩔 때는 트랜스포즈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구현은 이 디멘전이 2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멘전이 2라고 하면 일단 x를 트랜스포즈 해줍니다. x를 트랜스포즈 해주고 이 x에서 맥스 값들을 빼줍니다. 이래야 이제 스테이블해지게 되죠. 그리고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이 엑시스 0을 따라서 썸을 해주고 이 값으로 나눠주면 노멀라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리턴 y의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와 같습니다. 이 맥스 값을 x에서 빼주고요. 익스포넨셜 해주고 썸한 값을 나눠주면 이제 앞에 구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이 어레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왜 트랜스포즈하고 트랜스포즈를 왜 마지막에 또 해줘야 되는지 직접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이번 세션의 마지막 주제인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스를 0으로 혹은 우리가 어떤 만족할 만한 굉장히 작은 로스를 달성하는 W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W가 과연 유니크하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2 곱하기 W도 로스가 똑같이 0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 이 그냥 W 같은 경우에는 이 WX가 예를 들어서 1.3, 4.9, 2.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W가 두 배가 각각 됐다고 치면 이 값들이 그냥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로스가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가 로스 0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게 유니크한 게 아니라 여기다 상수를 곱해도 똑같이 로스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W 중에서 어떤 W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주제가 바로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로스는 데이터 로스입니다. 모델이 프리딕션한 결과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이 레이블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귤러리제이션 로스는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연습 문제만 너무 잘 풀고 시험 문제를 못 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습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게 레귤러리제이션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 F1 같은 경우에는 가차 함수로 이 각각의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봐도 이 데이터가 다음에 생길 때는 뭐 요쯤이나 여쯤에 있겠죠. 혹은 요 부분에서는 여기나 여기에 있고. 그렇다면 요 1차 함수가 조금 더 트레이닝 데이터에 에러가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던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요 고차 함수보다는 더 잘 로스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마냥 작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제너럴리제이션이 잘 될 그런 W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레귤러리제이션은 데이터에 너무 피팅을 많이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항상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에까지 피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이 W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정답이 있으면 선택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심플리스트가 가장 좋더라 라는 것이 오캄의 지론입니다. 우리도 W들 중에서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선택지를 고를 겁니다. 여기 람다는 레귤러리제이션 스트렝스라고 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우리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L2 레귤러리제이션, L1 레귤러리제이션, 엘라스틱 넷 등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웨이트의 제곱을 다 더해서 요 값이 작아지게끔 하는 것이 L2 레귤러리제이션이고 그러면 W를 최대한 작은 것들 중에서 고르는 게 L2 레귤러리제이션이고 L1도 역시 비슷한데 절대값을 씌워서 그 중에서 작은 것들을 골라주는 게 L1 레귤러리제이션입니다. 다른 레귤러리제이션 기법들도 존재하죠. 추후 세션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은 웨이트들 중에서 인간의 프레퍼런스를 반영합니다. 모델이 조금 더 심플하게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좀 더 잘 동작할 수 있게끔 제너럴리제이션 성능이 올라가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기법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W1과 W2라는 웨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W1이라는 모델과 W2라는 모델 둘 다 이 X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를 뽑아요. 그렇다면 L2 레귤러라이저는 어떤 웨이트를 더 선호할까요? L2 레귤러리제이션은 각각의 원소들이 동일하게 스프레드 되어 있는 웨이트를 선호합니다. 반대로 L1은 하나하나가 좀 더 큰 스파스한 웨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파스한 웨이트를 더 선호합니다. 이건 L1과 L2 그 절대값식과 이 제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세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웨이트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스코어 펑션을 찾았고요. 이 스코어 펑션을 바탕으로 로스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프트맥스와 SVM 로스를 살펴보았고요. 이것만으로는 웨이트들을 정확하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레귤러리제이션 로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로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가장 좋은 W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세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다루었고요. 그 과정에서 SVM, 로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로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값이 변할 때 좀 더 센서티브한 게 소프트맥스 로스였죠. 다음으로 로스 펑션에 대해서 확률적인 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로스 펑션을 막 유도하는 게 아니라 ML 프린시플에 따라서 유도를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웨이트들 중에서 어떤 웨이트를 선택할지 레귤러리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프레퍼런스를 가할 수 있다라는 장치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